의뢰인분이 회사 야유회에서 동료 여성분과 함께 술을 마셨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직장 동료 여성분이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죠. 만약 여러분이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런 일 안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강정은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성범죄 사건에서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법원의 중요한 판결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판결은 성범죄 사건의 판단 기준을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사건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의뢰인분이 회사 야유회에서 동료 여성분과 함께 술을 마셨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제 의뢰인분한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직장 동료 여성분이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죠. 그날 밤 그 여성분과 대화를 나누며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 적은 있지만 그것도 격려의 의미였고 전혀 성적인 의도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피해자가 그렇게 말하는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했고, 검사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니까 믿을만하다라며 기소했습니다. 제 의뢰인이 나는 억울하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작년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 정말 중요합니다. 핵심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아무리 믿을만하다고 해도 피고인의 진술 역시 믿을만하다면 함부로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죄 추정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네, 우리 법에서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소당한 순간부터 당신이 무죄라는 걸 입증해봐 라는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세 번째, 수사기관의 조서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조서라는 건 수사관이 정리해서 쓰는 문서예요. 당사자가 몇 시간 동안 한 말을 몇 페이지로 요약해서 쓰는 거죠. 그런데 이 조서의 내용만 보고 유무죄를 판단한다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는 사람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면 우선 절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여러분의 말이 어떻게 조서에 기록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셔야 돼요. 당일의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CCTV 영상, 목격자 등 모든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대법원 판결이 피해자의 진술을 무시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의 진술이 더 설득력을 가지려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가능한 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성범죄 사건에서도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거예요.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고인의 인권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거죠. 다만 현실적으로 수사나 재판 관행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에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의하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다른 사람의 성공 사례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처한 상황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단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 정확한 내용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